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30도 혹한의 거리.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단 하나. 한국에서 온 노란 뿌리 고구마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군고구마가 몽골의 겨울을 바꾸고 있다. 처음엔 한 대의 수레였습니다. 석 달 만에 100곳이 넘는 거리로 번졌죠. 아이들은 과자 대신 군고구마를 찾기 시작했고, 어머니들은 안심하고 사줄 수 있는 간식을 얻었습니다. 겨울마다 찾아오는 감기와 입맛 없음. 몽골 가정의 오랜 고민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맛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작은 뿌리 하나가 어떻게 영화의 나라를 움직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혜입니다. 36살이에요. 몽골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1년만 있으려 했어요. 한국에서 운영하던 작은 카페가 문을 닫았고 빚은 남았죠. 도망치듯 나왔을 때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멀고 춥고 사람이 적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손님은 거의 없었고 몽골어도 못했고 영어도 서툴렀죠. 그냥 묵묵히 접시를 닦았어요. 주인은 현지인이었고 저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방 한 칸을 내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오면 이곳은 정말 춥습니다. 영하 30도를 넘을 때도 있었어요. 방에는 난방이 약했고 밤이면 이불을 2장 덮어도 떨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성에가 꽉 차 있었고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식당 문을 열고 물을 데우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갔고 저녁 8시까지 일했어요. 점심시간엔 주인이 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양고기 요리였어요. 처음엔 냄새가 힘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식당 손님들은 대부분 현지인이었습니다. 가끔 한국 사람이 오면 반가웠지만 말을 걸 용기는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고 제 처지가 창피했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멀리서 한국말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방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전기 난로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하나였고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만 보였죠. 가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추운지 빨리 걸었어요.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고 인터넷도 느렸어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 같았지만 동시에 그리운 세상이기도 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창고 정리를 시켰어요.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였죠. 오래된 식재료들이 쌓여 있었고 못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지가 많았고 냄새도 좋지 않았어요. 주인은 이걸 다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상자들을 발견했어요. 나무 팔레트 위에 쌓여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니 한글이 보였어요. 한국산 고구마였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20박스가 넘었습니다. 전부 똑같은 상자였고 전부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상자가 낡아 있었고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주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작년 가을에 수입한 건데 안 팔렸다고요. 몽골 사람들이 고구마를 잘 안 먹는답니다.
처음엔 팔릴 줄 알았지만 아무도 안 사더래요. 그냥 창고에 쌓아뒀다가 이제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버린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상자를 하나 열어봤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었어요. 고구마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어요. 조금 쪼그라들긴 했지만 썩지는 않았습니다. 손으로 하나 집어들었을 때 무게가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먹던 것과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고구마 특유의 흙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어요.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맡던 냄새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겨울이면 군고구마를 구워주셨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이거 가져갈 거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뭐 하려고 가져가나 싶었지만 동시에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까웠어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먹지 않고 버려진다는 게요. 주인은 말했습니다. 원하면 몇 박스 가져가도 된다고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가져가서 먹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2박스만 달라고 했어요. 주인은 왜 그걸 가져가냐는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할 때 고구마 박스 2개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어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박스를 구석에 내려놨습니다. 한참을 그냥 박스를 봤어요. 박스를 열고 고구마 몇 개를 꺼냈어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로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었지만 꼼꼼히 씻었습니다. 호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뭔가를 싸려고 산 거였습니다. 고구마를 호일에 하나씩 싸서 난로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글지글 하는 소리였어요. 고구마가 익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니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냄새를 맡은 게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당연했던 냄새였지만 여기서는 낯설었고 동시에 너무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고구마가 다 익었어요. 호일을 벗겼습니다. 뜨거웠어요. 손을 데일 뻔했지만 조심히 반으로 쪼갰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고 안쪽이 노란색으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어요. 그냥 달았습니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군고구마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그리웠던 걸까요? 아니면 예전 제 모습이 그리웠던 걸까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고구마를 구웠어요. 박스 하나가 일주일 만에 비었습니다. 먹다 보니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나만 먹기엔 아깝다고요.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요? 식당 앞 골목에 작은 테이블을 하나 내놨습니다. 주인한테 양해를 구했고 괜찮다고 했어요. 고구마 몇 개를 구워서 종이에 싸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팔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씩 집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테이블을 보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몽골어로 뭐라고 쓸 수도 없었고 그냥 고구마만 놓여 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고구마는 점점 식어갔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테이블을 걷었습니다. 고구마는 그대로였어요. 하나도 안 없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고구마였습니다. 팔리지 않아서 버려질 뻔한 고구마였어요. 저처럼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고구마를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버려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며칠을 더 시도했습니다. 테이블 위치를 바꿔보고 골목 입구 쪽으로 옮겨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종이에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고구마 그림이었어요. 서툴렀지만 그래도 정성껏 그렸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추웠습니다. 1월이었고 바람이 매서웠어요.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나가서 고구마를 구워서 테이블에 놓고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지나갔어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테이블을 보고 고구마를 보고 저를 봤어요. 저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가져가도 된다고요. 아이는 망설이다가 고구마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었어요. 아이는 자리에서 껍질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으면서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먹기 시작했어요. 다 먹고 나서 아이는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말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몽골어였으니까요. 그런데 표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얼굴이었어요. 아이가 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기쁘지도 않았고 뿌듯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아주 조금 따뜻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당 창고에는 아직 열몇 박스가 남아 있었어요. 주인은 곧 다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날도 고구마를 구워서 테이블을 내놨어요. 바람이 불었고 추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어요. 울란바토르 외곽, 아무도 모르는 골목에서 버려질 뻔한 고구마와 함께였습니다. 이게 뭔가가 될지 아닐지 몰랐어요. 그저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테이블은 여전히 골목에 있었고 고구마도 여전히 구웠어요. 그날 아침 식당 주인이 제게 근처 초등학교 난방이 고장났다고 말했어요. 며칠째 안 고쳐진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뿐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점심때였습니다. 평소처럼 고구마 몇 개를 구워서 테이블에 놓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었고 대여섯 명쯤 됐습니다. 다들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는데 추운 게 보였어요. 손을 호호 불면서 걷고 있었죠.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구마를 보고 저를 봤어요. 아이들끼리 몽골어로 뭐라고 속삭였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여자아이였고 9살쯤 되어 보였어요. 눈이 컸습니다. 제게 몽골어로 뭐라고 물었어요. 저는 손짓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구마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었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집었어요. 그 자리에서 껍질을 벗기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올라왔고 아이들 얼굴에 김이 닿으면서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한 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었어요. 여자아이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짧게 두세 마디 말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지만 고맙다는 말 같았어요. 아이들이 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구마가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올까요? 다음 날 왔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또 지나갔고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10명쯤 됐어요. 어제 온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빨리 걸어왔어요. 고구마를 나눠줬는데 부족했습니다. 몇 명은 못 받았어요. 미안했지만 아이들은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받은 아이들이 반 나눠 먹었어요. 서로 나눠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구마를 20개쯤 더 많이 구웠어요. 다음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구웠는데 손이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사흘째 아이들이 또 왔는데 이번엔 20명이 넘었습니다.
줄을 서 있었고 떠들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고구마를 나눠줬는데 이번엔 모두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받아서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먹었어요. 누구 하나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고구마 하나하나를 소중히 대하는 것 같았어요. 한 남자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였고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서툰 그림이었지만 고구마 그림이었고 그 옆에 제 얼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것 같았어요. 그걸 제게 아무 말 없이 건넸습니다. 저는 받으면서 한국말로 고맙다고 했어요. 아이는 못 알아들었을 텐데도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고 제게 몽골어로 뭐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해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손짓으로 돈을 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공짜라고 했어요. 여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공짜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웃었죠. 여자는 계속 뭐라고 물었지만 저는 손짓만 했습니다. 여자는 돌아가서 다른 어른들한테 뭐라고 말했고 다들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른들이 가끔 와서 아이들이 고구마 받는 걸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봤어요. 멀리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고구마는 계속 줄었고 창고에 남은 박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요?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더 이상 들어올 예정이 없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주인이 제게 누군가 골목에서 고구마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다고 말했어요. 주인은 저라고 말했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갔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봤더니 잘 차려입은 사람이었대요. 누군지 몰랐고 뭘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불안했어요. 다음 날 테이블을 내놓고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아이들이 왔는데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관청 사람 같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는 제게 다가와서 몽골어로 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못 알아듣는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했죠. 남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어요. 손짓으로 이거 허가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서류를 가리키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허가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냥 나눠준 거였으니까요. 남자는 대답을 요구하는 눈빛으로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허가 없다고 했어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펜으로 열심히 적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뭐라고 길게 말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나눠줬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평소처럼 받아서 먹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긴 걸까? 그만둬야 할까요? 허가가 뭔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답은 몰랐습니다. 그저 내일이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테이블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구마를 구웠지만 밖으로 나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을 봤어요.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평소 시간이었죠. 멈춰서서 두리번거렸어요. 테이블이 없으니까요. 조금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점심때쯤 식당 주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관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요. 주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오후에 한 남자가 왔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였어요. 정장 입은 사람이요. 옆에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통역사 같았습니다. 여자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요. 몽골에 온 지 3년인데 처음이었어요. 여자는 설명했습니다. 옆 남자는 구청 위생 담당자래요. 제가 골목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대요. 신고요.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위생 허가가 있냐고요. 음식을 만들어서 배포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허가 같은 건 몰랐다고요. 그냥 나눠준 거라고요. 팔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래요. 허가 없이 음식을 배포하면 안 된답니다. 특히 어린이한테요. 돈을 받지 않아도 마찬가지래요. 위생이 보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식중독이라도 나면 어쩔 거냐고 물었어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담당자는 계속 말했어요. 어디서 고구마를 구했냐고요. 유통기한은 확인했냐고요. 조리도구는 소독했냐고요. 건강검진은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창고에서 가져온 거고 호일에 싸서 구운 거라고만 했습니다.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분간 중단하라고요.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으면 신청서를 내라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벌금도 나올 수 있대요. 두 사람이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는데 고구마가 식탁 위에 있었어요. 먹지 못한 채로요. 그날 저녁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했어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받는 건지도 몰랐고 돈이 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테이블은 내놓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가끔 지나가면서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아이들 얼굴이요. 고구마를 받을 때 웃던 모습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식당에 한 여자가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통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저를 찾아왔답니다. 여자는 말했어요. 자기는 지역 보건소에서 일한답니다. 최근에 아이들 사이에서 감기 환자가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대요. 이상했답니다. 겨울인데 감기가 줄다니요. 원인을 찾아봤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대요. 군고구마를 먹은 아이들이래요. 그 아이들이 유독 감기에 덜 걸렸답니다.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났대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구마에 뭘 넣었냐고요? 특별한 재료가 있냐고요? 영양제라도 넣었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다고 했어요. 그냥 구운 거라고요. 씻어서 호일에 싸서 난로에 올려놓은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요. 따뜻한 음식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 것 같답니다. 특히 난방이 안 되는 상황에서요.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됐을 거래요. 고구마 자체의 영양소도 좋았을 거랍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래요. 위생 문제는 별개라고요. 계속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검사도 받아야 하고 시설도 갖춰야 한대요. 주방시설 검사, 건강검진, 위생교육 다 받아야 한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래요. 허가 신청비, 검사비, 여러 가지 들어간답니다. 여자가 갔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효과가 있다는데 왜 못하는 걸까요? 규정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는데요. 다음 날 또 누군가 왔습니다. 이번엔 남자였는데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통역사와 함께였어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근처 훈련소에서 일한답니다. 혹한 훈련을 담당한대요. 최근에 군고구마 얘기를 들었답니다. 추운 곳에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요. 실제로 효과가 있냐고 물었어요. 병사들한테 쓸 수 있을지 궁금하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구운 거라고요. 특별한 건 없다고 했어요. 남자는 웃었어요. 그래도 실용적이라고 했습니다. 간편하고 따뜻하고 에너지도 주니까요. 훈련소에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답니다. 추운 날 야외 훈련할 때 좋을 것 같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답니다. 공식적으로 도입하려면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은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나눠주는 형태라서 안 된대요. 정식 공급업체가 아니라서 계약을 할 수 없답니다. 군 납품 자격도 없고요. 남자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자도 같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어요.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계속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인정은 하는데 허락은 안 하니까요. 그날 밤 식당 주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골목에서 고구마 나눠주던 사람 어떻게 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았다고 했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다고요. 겨울에 따뜻한 걸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했대요. 외국 사람이 왜 그런 걸 하냐고요. 의도가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혹시 종교단체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대요. 주인은 물었습니다. 계속할 거냐고요. 대답 못했어요. 모르겠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이 엄마 한 명이 식당으로 왔습니다. 이전에 봤던 그 여자였어요. 골목에서 돈 내야 하냐고 물었던 사람이요. 통역 없이 왔는데 손짓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고구마를 그리워한대요. 언제 다시 나눠주냐고요. 학교에서 계속 춥다고 한답니다. 집에서도 계속 고구마 얘기를 한대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못한다고요. 규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손짓으로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규정이 어떻고 허가가 어떻고 하는 걸 어떻게 손짓으로 말합니까? 그냥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여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갔습니다. 돌아서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처음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구운 거였습니다. 누군가 먹어줬으면 했고 그게 아이들이었어요. 좋았습니다. 따뜻한 기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신고당하고 규정 얘기 듣고 허가 받으라는 소리 듣고요. 저는 그냥 고구마 구운 사람인데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고구마 박스가 아직 몇 개 남아 있었어요. 그냥 두면 결국 버려질 거였습니다. 하나를 꺼내서 씻었어요. 호일에 싸서 난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죠. 냄새가 났어요. 여전히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호일을 벗기고 반으로 쪼갰어요. 김이 올라왔고 노란색이 선명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은 똑같았어요. 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테이블도 없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만 불고 있었죠. 이 고구마는 여기까지였던 걸까요? 처음부터 여기까진 올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선을 넘은 걸까요? 답을 몰랐습니다. 그저 고구마 하나를 손에 쥐고 혼자 방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고구마는 그대로 방에 있었고 테이블도 그대로였습니다. 식당 일만 했어요. 접시를 닦고 물을 데우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가고 저녁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구마 박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느 날 아침 식당 주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누가 저를 찾아왔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나가보니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몽골 전통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거칠었는데 오랫동안 바람을 맞고 산 사람 같았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손이 투박했어요. 옆에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통역사였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초원에서 온 사람이래요. 울란바토르에서 200km쯤 떨어진 곳에 산답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았대요. 노인은 군고구마 얘기를 들었답니다. 도시에서 한국 여자가 겨울에 따뜻한 음식을 나눠준다는 얘기를요. 손자가 그 얘기를 했대요. 손자가 울란바토르 학교에 다닌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고구마라고 했어요. 한국 음식인데 구우면 따뜻하고 달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초원에도 필요할 것 같답니다. 겨울에 유목민들은 추위와 싸운답니다. 특히 밤이 길고 난방이 약할 때요. 따뜻한 음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대요. 간편하면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요. 초원에서는 신선한 음식을 구하기 어렵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못 나눠준다고요. 규정 때문이라고요. 노인은 웃었어요. 규정이요. 초원에는 규정이 없답니다. 필요하면 쓰고 도움이 되면 나누는 거래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종이에 쓴 말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자연이 선생이래요. 노인이 제안했습니다. 초원에 와보지 않겠냐고요. 거기서는 누가 뭐라 안 한대요. 도시 규칙이 닿지 않는 곳이니까요. 직접 와서 보면 알 거래요. 망설였어요. 초원이요. 가본 적도 없고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노인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죠. 눈빛이 따뜻했어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초원이라는 곳이 답일까요? 가봐야 알겠죠. 며칠 뒤 노인의 차를 타고 초원으로 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건물이 사라지고 땅이 넓어졌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도 넓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하늘은 처음 봤어요.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땅과 푸른 하늘뿐이었습니다. 가끔 말들이 보였어요. 게르들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막 같은 집들이요. 20채쯤 모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작았지만 가까이 가니 생각보다 컸어요. 노인의 게르에 들어갔습니다. 안은 따뜻했는데 난로가 한가운데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었는데 저를 봤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내줬어요. 차를 내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요. 군고구마를요. 고구마를 꺼냈어요. 가져온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씻어서 호일에 싸서 난로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났습니다. 게르 안에 퍼졌는데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고구마가 익었습니다. 호일을 벗기고 나눠줬어요. 노인이 먼저 받았고 가족들도 하나씩 받았습니다. 다들 먹었습니다. 천천히요. 표정이 바뀌었는데 좋다는 얼굴이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거 괜찮답니다. 겨울에 좋을 것 같대요. 다음 날 다른 게르에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용했어요. 줄을 서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례로 받아서 먹었어요. 몇몇은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요. 이게 뭐냐고요. 고구마라고 했어요. 한국 음식이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몽골 음식 같답니다. 겨울 음식이래요. 추운 날 먹으면 좋은 음식이요. 우리 음식이 됐답니다.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매일 고구마를 구웠고 사람들이 먹었어요. 아무도 규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생 검사도 없었고 허가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나눴고 고마우니까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왔어요. 초원의 아이들이요. 도시 아이들과 똑같이 두 손으로 고구마를 감싸쥐고 먹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똑같았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냐고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냥 군고구마였으니까요. 노인은 말했어요. 몽골어로 겨울 뿌리라고 부르면 어떻겠냐고요. 땅속에서 자라고 겨울을 버티게 하니까요. 뿌리는 생명을 지탱한답니다. 좋았습니다. 그 이름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고 고구마 박스도 남아 있었어요.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말했어요. 초원에서는 할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다고요. 거기서는 문제가 안 된답니다. 주인은 웃었습니다. 그럼 됐답니다. 좋은 일 한 거라고 했어요. 며칠 뒤 아이 엄마가 다시 왔습니다. 이전에 봤던 그 여자요. 손짓으로 물었어요. 고구마 또 나눠주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답니다. 대신 초원에서는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자는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해한다는 얼굴이었죠. 고맙다고 손짓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초원에 갔어요. 고구마를 가져가서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겨울 뿌리라고 불렀어요. 한국 음식이 아니라 겨울 음식으로요. 어느 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해도 되겠냐고요. 방법을 가르쳐주면 스스로 하겠답니다. 고구마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보겠대요. 가르쳐줬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씻어서 호일에 싸서 난로에 올려놓으면 됐으니까요. 시간만 지키면 된답니다. 다음에 갔을 때 노인이 이미 구워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허전하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제 역할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도시로 돌아왔는데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테이블도 없고 아이들도 없었어요. 그냥 바람만 불고 있었죠. 하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방에 남은 고구마는 몇 개 안 됐습니다. 마지막 박스였어요. 하나를 꺼내서 씻었습니다. 호일에 싸서 난로 위에 올려놓았어요. 익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냄새가 났습니다. 여전히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호일을 벗기고 반으로 쪼갰습니다. 김이 올라왔고 노란색이 선명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은 똑같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쌓이고 있었는데 조용했어요. 생각했습니다. 이 고구마는 여기까지 왔구나. 버려질 뻔했던 것이 누군가의 겨울이 됐구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았어요. 버려질 뻔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접시를 닫고 물을 데우고 하루를 보낼 거예요. 한 달 뒤면 또 초원에 갈 겁니다. 고구마를 가져가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을 볼 거예요.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저 계속되는 거였죠. 난로 위에서 마지막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따뜻했습니다.